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그 1,000원짜리 토마토 한 팩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콩팥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토마토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항산화, 혈관 청소, 다이어트, 빨간 음식은 몸에 좋다라는 말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건강을 위해 토마토 주스를 갈아 한 컵 원샷하고, 점심에는 샐러드에 듬뿍 올려 드시고, 저녁에는 소금 살짝 뿌려 입맛을 살리는 반찬으로 챙겨 드시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이 60세를 넘어서면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속의 콩팥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낡은 필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건강검진표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음식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약 대신 음식으로 해결해보자는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콩팥을 더 혹사시키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콩팥은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허리가 약간 뻐근하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겨도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신호 뒤에서는 이미 필터가 조금씩 찢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과거의 몸이 아닙니다. 같은 토마토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결정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60세를 넘기면서 우리 몸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걸을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특별한 통증이 없으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콩팥은 나이가 들수록 여과 기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들어오는 나트륨과 칼륨, 단백질 대사 노폐물을 무리 없이 걸러내던 필터가 60세 이후에는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마치 새것이던 정수기 필터가 오랜 세월을 거치며 점점 막히고 얇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근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미세혈관의 압력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콩팥의 사구체 역시 오랜 세월 높은 혈압과 혈당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전과 똑같은 양,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콩팥으로 향합니다.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감당하는 몸의 능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이 음식이 좋다, 나쁘다라는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의 기준은 음식이 아니라 몸 상태입니다. 내 콩팥의 여과 능력, 혈압 상태, 혈당 조절 수준에 따라 같은 토마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새로운 기준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처럼 통증을 크게 보내지도 않고 심장처럼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망가질 때까지 거의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9세 정 선생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주말마다 공원을 걷는 성실한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야 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조금 붓는 것 같았습니다.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어젯밤 물을 많이 마셨나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내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말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피로도는 점점 심해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족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 수치는 크게 떨어져 있었고 몸속에 쌓인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폐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는 이전 기록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 겁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콩팥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무너집니다. 붓기, 거품료, 숨참은 이미 늦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침묵하던 필터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열 직전에야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계를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마토 더하기 소금 더하기 매일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토마토는 싱거우니까 소금 조금 찍어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면처럼 짜게 먹는 것도 아닌데요. 바로 그 조금이라는 말이 콩팥을 가장 크게 속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며 노폐물과 과도한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소금, 즉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혈관 속 삼투압이 올라가 물을 더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의 미세 필터인 사구체는 더 높은 압력을 견디며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얇은 망에 강한 물살을 계속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콩팥은 어느 정도 그 압력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콩팥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고혈압, 혈당,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미세한 상처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필터의 섬유는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반복되는 나트륨 자극은 사구체 안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결국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 정수기 필터에 강한 수압을 잠깐 가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낡은 필터에 매일같이 높은 수압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필터가 찢어지고 걸러지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콩팥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제는 매일 일하는 습관입니다. 가끔 한번 소금을 찍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반복되는 작은 나트륨 자극이 누적될 때 위험이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안 먹어라고 말씀하시지만 토마토에 찍는 소금, 국에 들어있는 소금, 반찬에 숨어있는 나트륨이 모이면 하루 총 섭취량은 생각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뜻한 맛은 소금의 짠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찍어 먹어도 짜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콩팥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살짝이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기준일 뿐 콩팥 입장에서는 이미 과도한 자극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혈압은 점점 올라가고 사구체 내부 압력도 상승합니다. 그 압력이 지속되면 사구체의 모세혈관 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여과 기능은 떨어지며 결국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5년, 10년 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위에 얹는 소금 한 꼬집입니다. 그리고 그 한 꼬집이 매일 반복될 때 콩팥은 조용히 압력을 견디다 결국 한계에 다다릅니다.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지금 이 순간 토마토를 드실 때 소금을 찍는 손을 멈추는 것, 그것이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는 습관입니다. 바로 가공 토마토 주스 더하스 공복 원샷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건강 루틴처럼 보입니다. 설탕도 없고 지방도 없고 토마토 100%라고 적혀 있으니 더할 나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분표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먼저 농축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토마토를 한 개 씹어 먹는 것과 여러 개를 갈아 한 컵에 농축해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씹는 과정에서는 침이 섞이고 위장으로 천천히 내려가며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하지만 주스는 다릅니다. 이미 잘게 분해되어 있어 위를 빠르게 통과하고 소장으로 넘어가 급속히 흡수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전해질과 당분, 유기산이 혈액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콩팥은 천천히 들어오는 흐름에는 비교적 잘 대응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몰려오는 농축된 자극에는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것을 전기회로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생토마토를 씹어 먹는 것은 낮은 전압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회로와 같습니다.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가니 과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축 주스를 공복에 원샷하는 것은 갑자기 높은 전압을 확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회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스파크가 튀고 차단기가 내려가며 결국 회로가 손상됩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은 바로 그 오래된 회로와 같습니다. 여기에 공복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와 장이 비어 있어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또한 밤새 수분 섭취가 적은 상태에서 아침에 갑자기 농축된 주스가 들어오면 혈액 농도 변화가 급격해집니다. 혈당과 전해질 농도가 빠르게 오르내리면 이를 조절하기 위해 콩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이미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충격이 더 큽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다른 건 안 먹고 이것만 챙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걸 안 먹는다가 아니라 한 번에 몰아서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콩팥은 분산된 자극에는 강하지만 집중된 자극에는 약합니다. 홍수는 한 번에 물이 몰릴 때 제방을 무너뜨립니다. 공복에 마시는 농축 주스 한 컵은 콩팥에게 작은 홍수와 같습니다. 또한 일부 가공 주스는 생각보다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거나 농축 과정에서 당 흡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관과 콩팥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이 급격한 변화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토마토 주스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복에 한 번에 들이키는 습관은 반드시 제고해야 합니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만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속도와 농도가 곧 부담이 됩니다. 콩팥은 급격한 자극을 싫어합니다. 천천히 나누어서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마토 고칼륨 식품, 더하기 고칼륨 식단, 더하기 콩팥 기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좋은 미네랄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일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핵심 전해질입니다. 특히 심장은 전기 자극에 의해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심장세포 안팎의 칼륨 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정상적인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음식으로 들어온 칼륨이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배출 과정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빠져나가야 할 칼륨이 혈액 속에 남아 점점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고칼륨 혈증이 단순한 수치 이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곧 심장의 전기 회로를 직접적으로 흔드는 신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미세한 전기 자극이 일정한 간격으로 전달되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세포막의 전기적 안정성이 깨집니다. 전기 신호가 느려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갑자기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부정맥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거나 심한 경우 순간적으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은 조합입니다. 토마토 자체도 칼륨이 적지 않은 식품입니다.
여기에 바나나, 케일, 녹즙, 시금치 같은 고칼륨 식품을 함께 섭취하고 그것을 또 갈아서 농축해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많은 칼륨이 혈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던 60대 환자분이 혈관 청소에 좋다는 말을 듣고 토마토와 녹즙을 매일 공복에 갈아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에 힘이 빠지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확인된 것은 고칼륨 혈증과 심각한 부정맥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좋다는 것만 먹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울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콩팥은 좋다는 말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처리할 수 있느냐만을 따집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피로감, 근력 저하, 손발 저림 정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심장 리듬이 크게 흔들리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들, 이뇨제나 특정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칼륨은 적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콩팥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약해진 콩팥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마토 한 조각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 고칼륨 식품을 한꺼번에, 그것도 농축해서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심장은 전기기관입니다. 전기회로가 과부하되면 차단기가 내려가듯 심장도 한계에 도달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 콩팥 수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는 그럼 토마토를 당장 끊어야 하나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토마토는 죄가 없습니다. 토마토는 여전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식욕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상큼한 자극을 주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문제는 토마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고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칼도 부엌에서 쓰이면 음식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이면 흉기가 됩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행하는 건강 정보만 믿고 여러 자극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방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좋다더라라는 말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속도, 같은 양, 같은 조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위험의 시작입니다. 토마토를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콩팥에 맞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재료가 아니라 조리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순서로 어떤 상태에서 섭취하느냐가 콩팥의 부담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조정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제부터는 토마토를 끊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꿔 먹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면서 토마토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한 콩팥 맞춤 원칙 3가지입니다. 첫째, 생으로 자극적으로 먹지 말고 가능하면 익혀서 부드럽게 드십시오. 차가운 생토마토를 공복에 바로 넣는 대신 살짝 데치거나 약불에 볶아 따뜻한 상태로 식사 중에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위장 자극이 줄어들고 흡수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큼직하게 썰어 양파와 함께 약불에 천천히 익혀 반찬처럼 드시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소금을 올리지 말고 맛을 바꾸십시오. 토마토의 싱거움을 소금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대신 레몬즙 몇 방울, 식초 약간, 후추나 허브를 활용해 보십시오. 산미와 향으로 맛을 살리면 나트륨 부담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이 변화가 콩팥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농축해서 마시지 마십시오. 여러 개를 갈아 한 컵으로 압축해 마시는 습관은 콩팥에 한 번에 부담을 줍니다.
토마토는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씹는 과정 자체가 흡수 속도를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복 원샷은 피하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익혀서 천천히, 소금 없이, 농축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토마토는 독이 아니라 충분히 안전한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EGFR이 낮다고 지적받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양 조절과 빈도 조절입니다. 토마토는 한 번에 많이 먹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하루에 큰 토마토 2~3개를 연달아 먹거나 매일 빠짐없이 반복하는 습관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적게, 나누어서 가끔, 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개를 전부 먹는 대신 식사 중에 몇 조각만 곁들이는 방식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매일 반복하기보다는 주 2, 3회 정도로 빈도를 낮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토마토를 먹는 날에는 바나나, 녹즙, 시금치처럼 다른 고칼륨 식품을 같은 날 몰아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팥은 여러 자극이 한꺼번에 겹치는 상황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또한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토마토를 먹은 뒤 유난히 붓기가 심해지거나 피로가 심해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 양이 현재 몸 상태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식이라도 내 몸의 처리 능력을 넘으면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양을 줄이고 빈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딱 3가지 행동 수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멈추기, 바꾸기, 확인하기. 첫째, 멈추기입니다. 공복에 토마토 주스를 원샷하는 습관, 토마토에 소금을 찍어 매일 반복하는 습관, 여러 고칼륨 식품을 한꺼번에 갈아 마시는 습관을 오늘부로 멈추십시오. 건강을 위한 행동이었을지라도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중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바꾸기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자극적으로 먹는 대신 익혀서 식사 중에 소량으로 드십시오.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맛을 바꾸십시오. 갈아서 농축하지 말고 씹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같은 재료라도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독이 되던 습관이 약이 되는 순간은 바로 이 바꾸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확인하기입니다. 내 몸의 신호를 매일 점검하십시오. 아침 첫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지는 않는지, 발목이 유난히 붓지는 않는지,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는지 스스로 관찰하십시오. 몸은 늘 작은 경고를 먼저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저녁 토마토에 소금 한 꼬집을 덜어내는 결정, 공복 원샷 대신 천천히 씹어 먹는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스스로 2발로 걸어 사랑하는 가족과 산책할 것인지 병원 침대에서 기계에 의존할 것인지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내리는 작은 결심이 결국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10년 뒤의 삶을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라도 이 3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